우리나라 국민 약 400만 명이 겪고 있는 질환 관절염. 무릎이 쑤시고 아픈 증상은 일상을 마비시키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잘 잠을 못 잤어요. 쑤시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 집에서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내가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관절염은 무릎 사이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며 발생하는 병인데요.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다 힘들었어요, 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아픈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들더라고요. 안 아파보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게 힘들었어요. 아팠다는 그 자체가. 대부분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중년의 나이부터 심지어 20대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내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골절이나 인대 손상 후 발생하는 외상 후 관절염이 흔하게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무릎은 여러 동작에 다양하게 기능적으로 활동하는데, 최근 여러 생활 스포츠라든지 취미 활동 등 야외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손상 발생률이 높아지고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골은 한 번 닳으면 저절로 재생되지 않아서 초기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인 만큼 무작정 참기보다 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 무릎을 더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성태우 원장. 강순난 씨의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한 건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걸어 다니는데도 가다가 주저앉아야 되고 어디 앉았다가 가야 되고 조금 얼마나 못 걸어갔어요. 못 걸어가고 조금 걸어가다 친구가 옆에서 부축을 해주고 또 그래가지고 또 가다가 또 부축하고 그러니까 주로 차를 많이 타고 같이 걸어서는 못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제가 하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오른쪽 무릎 수술을 시행하고 왼쪽 수술을 받을 차례인데요. 양쪽 무릎 모두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우측하고 동일하게 인공관절 시행할 거고요. 로봇 통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적절하게 잘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 잘 챙기시고 오늘 푹 쉬십시오. 관절염이 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서 양쪽 무릎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계획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을 계획했습니다. 일단은 우측 무릎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 상태가 양호해서 수술 일주일째 반대쪽 좌측에 대해 가지고 인공관절 치환수를 시행 예정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D CT 검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릎에 안테나를 달아 미리 찍은 CT 정보와 실제 환자뼈의 위치를 일치시킵니다. 연골이 닳아버린 관절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계획된 절삭 범위를 벗어나면 기계가 멈추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체크 인공관절 가동 범위 및 밸런스가 만족스러워서 이 상태로 인공관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볼 시멘트를 발라 무릎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데요. 수술 중에 무릎의 가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최소 뼈를 절제하고 연부조직 박리를 시행했고, 그리고 굴곡 신전 시에 내측 및 외측 밸런스를 잘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잘 삽입하였습니다. 수술 후 4일이 지났습니다. 로봇 수술의 최대 장점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통증이나 부종이 줄어든 건데요. 빠른 재활 치료가 가능해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요거 어머니 수술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했잖아요. 무릎 굳지 말라고 들어가는 치료고요. 최고 각도 130도고 퇴원하시는 날까지 130도까지 하시면 되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무릎 운동 치료를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 각도 130도까지 운동을 해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활을 위한 운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신 이후에는 의자나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흔들기나 다리 펴기 같은 근력 운동 위주로 조금씩 해주시면 되고요. 무릎이 굳지 않기 위해서 누워있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줄여주시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릎뼈 사이 연골이 완전히 닳아 뼈가 맞닿아서 통증이 극심했는데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이 잘 삽입됐습니다. 상태도 진짜 수술하고 이제 잠깐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때 생각하면 안 할 때도 집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짚고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갖고 겨우 일어났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냥 침대지만 일하기도 편하고 잘했다 싶고요. 그래요. 예. 두 다리로 서고 걷는 평범한 일상이 참 그리웠습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당당히 걸을 날이 그리 멀진 않을 겁니다. 신나게 걸어보고 한번 남들처럼 말을 쭉 펴고 걸어보고 싶은 게 제일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자식도 잘 크고 그러면 소원이라는 게 내 안 아프면 자식들한테 걱정 안 시키는가? 그리고 부모들이랑 다 그거면 그지? 그거밖에 없어요. 소소한 거. 큰 꿈이 아니고. 전말순 씨는 하루 1시간 정도 운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로 생긴 습관인데요.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 상태가 나빴습니다. 다리가 무릎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아프고 또 계단도 내려갈 때는 아예 뒤로 내려가고 못 내려갔어요.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는 전혀 못 가고 갈수록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대롱에는 물을 3대롱을 빼고 이랬는데 저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수술하기가 겁이 나서 늦춰왔어요. 좀 안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도 못 걸었어요. 그 밥도 못 하고 이제 청소도 못 하고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다리가 힘도 없고. 오랜 통증에 언젠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전말순 씨. 그래도 이르는 넘어서 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 무릎 상태가 악화해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술하러 가기 한 2달 전부터는 잘 잠을 못 잤어요. 쑤시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빨리 가라고. 그래가 병원에 이제 치료하는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이제 빨리 가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가게 됐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닿은 관절염 4기였는데요. 무릎의 가동 범위가 줄고 다리 모양이 휘는 등의 변형이 생겨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양쪽 무릎 통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처치를 했음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서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을 가진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인공관절 전치 안수를 계획할 수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전치 안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전엔 인공관절의 수명 때문에 수술을 최대한 늦추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로봇으로 수술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인공관절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양쪽 다 슬관절 부분에 가지고 교정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플란트 들어간 것도 유지 잘 되어 있으십니다. 뭐 관리만 잘 하시고 유지만 잘 하시면 그냥 앞으로 쓰시는데 뭐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무릎 붓기 없으시고요. 인공관절이 자리를 잘 잡아 통증이 사라지고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습관처럼 시행한 걷기 등의 재활 운동도 빠른 회복을 도왔습니다. 무릎에 뭐 물차거나 부어 있는 부분 없으시고 관절 가동 범위도 지금 좋으시고 안정성 자체도 좋습니다. 수술 6개월째 현재 일상적인 외부 활동이라든지 가벼운 운동까지도 이제 가능한 상태이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근력 유지를 위한 적당한 양의 운동을 시행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휘어있던 다리의 축을 교정해 무게중심이 무릎 가운데로 오도록 교정했습니다. 통증이 이제 아파야 되는데 그래 내가 심하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진작하러 올 거를 내가 이래 미루는 게 참 후회스럽고 그래갖고 이거 다리 한쪽 하고 한쪽 다리를 일주일 후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양쪽 다리를 다 하고 생활하는데 수술 2다리 한 사람 치고는 사람들이 너무 괜찮다, 너무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통증이 심해 혼자 하는 외출을 꿈도 못 꿨는데요. 2다리로 마음껏 걸을 수 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그런 거 못 걸었습니다. 못 걷고 참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다닐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만 들고 참 눈물밖에 안 났는데 수술하고 나서 제가 퇴원하고 좀 온천천에 걸어보니까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걸을 수 있다고 내가 자랑도 하고 또 천천히 와서 걷고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한 거는 수술을 제일 잘했더라고요. 약으로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이나 약 2, 3주 이상 지속적인 관리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외에도 지속적인 붓기라든지 걸리는 느낌이나 잠김 증상 등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진찰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성회숙 씨. 특히 오른쪽 다리는 제대로 땅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보행하는 모습이 이상해 주변에서 먼저 병원에 가보라고 추천해줬을 정도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오른쪽 다리는 한 번씩 절었어요. 가끔 이제 그래도만 거기 뭐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도 심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여기 온 가보자 크는 그 형님이 네 그래가 안 된다고 내 수술했는데 가보자 해서 그래요.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관절염을 의심하지만 성회숙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무릎에 뼈 조직이 죽는 골괴사가 진행된 건데요. 그로 인해 다리가 O자로 휘며 보행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아예 보행 자체가 힘들어졌어. 다리에 심한 변형하고 관절 운동 제한 때문에 일반 보행이 안 되어서 내원하셨고요. 일반적인 인공관절로는 저 결손 부위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금속 블럭을 추가적으로 우리 결손 부위에 장착을 한 인공관절 치안수를 시행했고요. 좌측에 대해서는 로봇을 통한 인공관절 전치안수를 시행했습니다. 무릎뼈가 내려앉기 시작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했는데요. 양쪽 모두 골괴사가 시작됐지만 진행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수술 3개월. 오른쪽은 뼈에 이 손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금속 판을 덧대가지고 우리가 교정을 했고,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로봇으로 일어나가지고 인공관절 시행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빠지셨네요. 수술 후 환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릎을 얼마나 잘 꺾을 수 있는지인데요. 꾸준한 재활치료로 무릎 가동 범위가 125도까지 나왔습니다. 오른쪽 이 뼈가 손상이 심했는데도 수술 후에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좋으세요. 펴지는 것도 완전히 펴지고 구부리는 것도 완전히 다 되고 수술 굉장히 잘 됐고 어머니 운동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심각하게 휘어있던 다리의 정렬을 잡아주니 다리가 곧게 펴진 건 물론이고 틀어졌던 골반까지 교정됐습니다. 수술 3개월이 되었고요. 수술 1개월째부터 보행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외출 모두 가능한 상태시고 보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게 펴진 다리의 주인공, 골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 성회숙 씨인데요. 걷지 못하면서 위축됐던 모습이 사라지고 일상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팠을 때는 이자 양쪽 다리 다니는데 오른쪽 다리는 이리 좀 지뚝지뚝하게 걸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마트나 걸어갈 수 있으니까 살상 싶어지 뭐. 하여튼 나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만 나도 막 안 하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는 게 잘했다 싶어요. 지금 하고 보니까. 무릎 관절염 하면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중년의 나이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김원아 씨도 무릎 관절염으로 직장 생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일할 때도 짜릿짜릿하고 막 바늘가 쑤시는 것처럼 일 아팠는데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누워 잘 때 이게 완전 막 통증이 막 오는 게래. 막 잠을 못 자니까는 무릎에 좋다는 약은 또 다 먹어봤거든요. 뭐 약도 먹어보고 통증 크림 뭐 그런 데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이래도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은 반복된 손상을 방치하면서 무릎 안쪽의 연골이 다른 겁니다. 양쪽 모두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먼저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걷는 거는 지장 없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뼈가 다 유압되고 연골 결손 부위에 돼가지고 재생술이 우리 재활이 끝나고 나면 실제 디디고 하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무릎의 외상이라든지 골절, 그 외에 뭐 선천적인 다리 변형, 그리고 연골판 손상들을 방치하는 경우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 수용 감각을 유지하고 활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위경골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는 경우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아파도 그저 참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을 시행한 건데요. 다시 건강한 무릎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악회를 가거든요. 그 다리가 아프니까 아니 그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 안 가도 회비는 달달이 줘야 되니까는 빨리 나서야 다른 사람 산에 가는데 같이 좀 따라가기도 하고, 막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막 같이 회원들하고 같이 이리 얼굴 다 보고 싶고 막 그렇고, 또 시골에 가본 지도 오래돼 갖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시골에 한번 가봐야 되고, 자기 몸 걱정을 안 하고 장남 아픈 것만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라. 이게 빨리 나서야 우리 어머니 뭐 좀 걱정을 안 시키는데.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합니다. 탯줄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수출해 무릎에 이식한 뒤 연골 회복을 돕는 건데요. 손상된 연골이 잘 재생되도록 먼저 내시경으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반응성 연골파 및 다른 연부 조직들, 염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는 시행 중입니다. 연골의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뚫은 뒤 줄기세포를 채워 넣어 연골 재생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는데요. 종아리뼈 일부를 절개해 다리 정렬을 바로잡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키고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내측구에게 연골 결손 부위 확인하고 반응성 연골판 타혈에 대해 가지고 수술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연골 결손 부위에는 좀 추가 절개를 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는 세 번째로 우리 골 이식을 포함한 근위경골 교정 절골술로
하지 내반 변형되어 있는 하지를 정렬을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연골에 줄기세포를 이식해 회복을 돕고 뼈의 정렬을 맞췄습니다. 수술 첫째, 둘째 날은 일단 통증 조절에 유념해야 되겠고, 그 이후부터는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일단 완전 고정한 상태로 체중 부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활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각도기가 달린 보조기를 착용하고 점진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 증가시키는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게 힘들지 않아 살만 난다는 이공자 씨.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행동이 꼭 찾고 싶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리도 마음대로 못 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상생활도 하기가 좋죠. 많이 좋죠. 많이 좋고 닦는 것도 이제 옛날에는 서서 발로 닦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 손으로 이제 닦을 수 있으니까 좋죠. 깨끗하고. 1년 전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생겼는데요. 남편에게 엎여 바로 병원에 갔지만 처음 간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못 내려갔다니까요. 아파가지고 전혀 못 내려가고 아들이 업어주고 신랑이 업어주고 그랬어요. 차도 이제 이 집 앞에까지 돼가지고 아예 타고 가고. 그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통증 없는 요즘이 꿈만 같은데요. 어렵게 되찾은 무릎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은 물론이고 근처 운동장을 걸으며 무릎에 좋다는 걷기 운동도 실천하고 있죠. 일상생활에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제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앉았다 일어나다고 마음대로 되고 앉으면 못 일어나고 아예 그냥 누워 있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도 막 되게 많이 저렸는데 지금 전혀 저런 거 없고 편해요. 편하고 이제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았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고 관절염이 진행했습니다. 내원 3개월 전에 가던 중에 슬관절 오금 부위에 뚝 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후에도 지속되는 통증과 함께 일반 보행에서 10분 이상 보행하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였고,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고 일어설 때 내측 오금 부위로 해서 아주 많은 정도의 통증을 나타냈던 환자분이십니다. 통증이 있기 전 다이어트를 시행했던 이공자 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서 힘들게 뺐던 살이 순식간에 돌아왔는데요.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수술로 끊었습니다. 오늘 엑스레이 촬영한 거 보면 우리 절골술 한 부위에 뼈 잘 들어차고 있고요. 이 내측에 관절염 진행돼 있던 부위 더 이상 악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 수술 상태에서 잘 유지되고 있으시고 수술 부위도 진행이 잘 되고 있으세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생한 단일 구획 골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도 이게 활동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환자에 있어서는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내측 골관절염에 대해서는 근위경골 교정절골술을 통해 체중 부하선을 외축으로 이동시켜주는 술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하고 근위경골 절골술로 안쪽으로 치우쳐진 체중 보호의 축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거의 이제 집에서 휠체어 생활 하다시피 했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막 빌려가지고 몇 개월 쓰다가 이제 수술하고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안 썼죠. 옛날보다는 이제 다리가 안 아프니까 좋고 또 이제 다리가 좀 빨리 나서가지고 좀 등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 연골이 닳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통증이라는 이상 신호를 보낼 때 그 경고를 놓치지 않는다면 관절염이 빠르게 악화하는 건 막을 수 있는데요. 당신의 무릎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참다 도저히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중 일부는 뼈의 손상이나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근육의 쇠약이 아주 심하고 관절이 거의 굳어버린 상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를 시행받은 분들과 비교해서는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통증이 있는 경우 가까운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